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미국의 4월 FOMC 회의에서는 앞서 1분기 지표가 안 좋았던 데 따른 걱정만 많았을 뿐 앞으로 좋아질지 몰라도 현 경기 상황 갖고는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대다수 연준위원들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정도의 비둘기파적인 FOMC 의사록의 공개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혼조로 나스닥만 2포인트 정도 조금 오르는데 그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만 미쳤다 이렇게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유럽 쪽이 약간 더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리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부채 협상 마무리 짓지 못하면 5일날 있을 6월 5일 IMF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금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유동성은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 유럽 쪽에서 추가 돈 푸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도 현재 분위기로서는 당장 금리를 못 올릴 분위기. 그러면 일단 돈이 더 빨려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유동성 기대가 조금 된다 싶은데요. 어제 우리가 21선을 갭으로 돌파시켰습니다. 문제는 누가 올렸느냐라는 부분인데 증권주 가운데 KTB투자증권은 아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증권주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는 여기까지가 끝일까 했는데 끝모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주도주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비싸도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오늘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이 어떨지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실 테고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과연 바이오 열풍이 지속될 수 있느냐, 제약 바이오 열풍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섹터들을 보니까 sektor별로 이 수익률 차이가 나는 섹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는 섹터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수익률적으로 괴리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코스닥 쪽에서 여전히 과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도 역할을 하느냐, 이게 가장 관심권 아닐까. 오늘도 역시나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더 올라가면 주도 업종은 제약 바이오. 근데 여기서 제약 바이오가 꺾이면 코스닥도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집중되고 있는 업종, 이런 업종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관심 탑픽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근호 연구원님께 저희가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가 들고 다시 오죠. 네, 5월 21일 목요일 우리장 오프닝벨과 함께 개장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에서 금리를 당장 다음 달에 올리지 못할 거다.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게 생겼는데요. 오늘 우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시초가에 해줄지요. 개장가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개장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양시장 다 소폭 좀 올라서 시작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좀 강한 모습. 지금 바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는데, 포인트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4%, 0.0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0.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2138.78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시작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약하게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굉장히 또 갭으로 뛰어서 시작을 하네요. 0.75%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인트로는 5.29포인트 오른 719.24포인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제 코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전 고점이 720.56포인트였는데 오늘 720선에 과연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갇힐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좀 사고 쪽은 있지만 기관의 초반 매도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유동성적인 측면은 코스피가 낫겠지만 일단 뭐 오늘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만약에 갭으로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지날수록 약간은 소강 상태로 갇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얘기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나온 시점, 코스피는 오히려 미국 증시처럼 조용하고 코스닥이 갭 상승해서 거의 720 부근에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갭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업종별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제 눈이 맞다면 오늘 의약 섹터, 의약품 지수가 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일단은 뭐 코스피 증시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약품 쪽에서는 1.60%의 강세 흐름들 뭐 여전히 전일제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통신업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3%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형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수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형 0.5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0.32%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이적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섬유의복 쪽에서 플러스 0.2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반갑지 않나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업종 플러스 0.32%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도 또 마찬가지겠죠. 0.26%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세 흐름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의료 종목 쪽에서 마이너스 0.21%의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종목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자의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증권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43%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은행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이너스 0.40%의 약세 흐름, 전반적인 금융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0.52%의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일제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금융업종과 은행업종에 대한 약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거의 3%, 4%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도 일단은 플러스 0.70%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종합 쪽에서 0.28%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세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특징적인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약세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 쪽에서 마이너스 0.39%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오락문화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 좀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15%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 코스피 지수 쪽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코스닥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0.03%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자의 흐름 플러스 그와 더불어서 약간은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상승으로 살짝 출발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하락 반전도 했었다가 지금 다시 2140선 터치를 재차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720선 터치는 못했고 시가 정도 부근 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수급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의 주역은 바로 외국인이었었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4,400계약 가까이 선물 쪽을 대량 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현재 시각 수급은 어떻습니까?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개인과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12억 순매수, 외국인이 31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136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창고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105억 순매도 그리고 투신 쪽이 37억 순매도 그리고 연기금이 기타 법인이 각각 5억 6억씩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하고 투신권이 오늘 매물의 가장 주요한 창고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뭐 크게 흔들 만한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 텀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12억 순매도, 외국인이 10억 순매도, 기관이 25억 순매도인데 지금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면 오늘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급하고 기관 외국인 쪽의 창구를 굉장히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침에 좀 업종들이 또 제약바이오 쪽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한독이라든지 뭐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도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코스닥 쪽에서 기관 창구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투자 투신이 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각각 14억 16억씩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수익률 관련 창구들이 코스닥에서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코스닥에서 좀 승부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더 배제할 수 없다니까 전체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거죠.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매물들이 다시 한번 좀 늘면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좀 축소됐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오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0.7% 오르고 있는데 시장을 굉장히 좀 급등시킬 만한 이 수준의 어떤 수급 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텀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이 720선을 또 심지어 돌파할 건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수급으로는 그렇게 쉽게 상승폭이 줄어들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어떻게 개장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은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FMC 의사록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각도는 상당히 누그러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오늘 1,100원대 터치하는 척만 할까요? 현재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경제 강대국들의 엇갈린 통화 정책으로 인하여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이런 상승은 1097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고점에 따른 매도세 유입으로 인하여서 상승폭을 좀 줄이며 109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FOMC 의사록이 시장 예상처럼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제지표가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일 ECB의 일시적 추가 양적 완화 조치와 일본 GDP 호조 등으로 인하여 유로 약세,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FOMC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도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는 1.10대 밑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엔화는 120엔대로 진입하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내용보다는 22 부양책 확대 조치와 일본 경기 부양 기대 등 엇갈린 통화정책 차이가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090원 후반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최저가는 1,099원이었으며 어제 설화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90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반영하면서 추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121엔대로 진입한 만큼 당국의 개입 경계감 강화로 우리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1,10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KDI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정국도 달러 매수 심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자본 유입 기대에 따른 외인 주식 순매수 지속과 고점 내고로 인하여 1,100원 선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가 121엔대로 연중 고점 수준까지 상승한 것도 추가 상승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 추경 매수세는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계장가 생성 후 내고와 외인 주식 순매수 기조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패턴은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예상 레인지는 1,095원에서 1,109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100원 진입 시도는 보일 것이지만 상단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1,100원대 안착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약간 그 정도 고점에서 밀렸던 그 패턴이 또 출현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한테 FX 출발 시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1일 목요일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의 경우 약간 다시금 하락 반전 됐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 평균 오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 업종이 되겠는데요. 한독과 현대약품은 나란히 상한가, 대웅제약은 앞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고요. JW 중해제약도 역시 여러 차례 상한가에 들어선 바 있습니다. 이 한 섹터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무더기 상한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틀씩은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못 말리게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지금 사도 좋은지 투자 관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 트렌드가 그랬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서 중심으로 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이 두 가지 섹터가 코스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업종이라고 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 내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 분기점이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분기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핫했던 바이오 업종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많죠. 제약주도 무더기로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한독, 제넥신, 그리고 최근에 젠백스나 젠백스 테크놀로지, 셀트리온도 좋았었고, 그리고 HLB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 현대약품도 좋았고요. 최근에 이 특징적인 게 좀 뭐냐면, 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이제 바이로메드라든지 코오롱생명과 이런 종목들,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이제 과거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 하면 굉장히 급등이 심하고 변동폭이 심하고 이 겉에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로 굉장히 좀 치부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해외 글로벌 이 제약 메이커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고 라이센싱 피를 받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이고 규모가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들도 크고요. 사업 효과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실험이나 기술 개발이 완전하게 끝나고 시판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그 전하고 후가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실적이 한 번에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 놓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좀 최근에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관심 있는 그리고 좀 될 만한 바이오스 종목들을 좀 사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긴 해야겠죠. 사서 들고 가는 전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바이오 업종들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아침에 또 얘기해 주실 때 바이오 섹터 쪽에서 우리는 어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던져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는 좀 동일하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메이커로서 클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진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대한민국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은 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중장기로도 좋고 너무 비싼 것만 사지 않으면 뭐 제2의 삼성전자가 이쪽 섹터에서 나오는 것도 동의한다라고 하셨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탑픽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이 안 오른 것 중에서. 사실은 많이 안 오른 게 없죠. 근데 좀 덜 올라왔다, 좀 더 룸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젠백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뭐 DNA 링크 같은 회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이로메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바이로메드도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제약바이오의 바닥권에 있는 업체들은 없죠. 거의 대부분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올라온 만큼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충분히 보시면 지금 올라온 게 결코 많이 올라온 게 아닐 가능성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오롱 생명과학, 바이오메드, 뭐 젠백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다 언급하기 힘들다. 근데 지금 올라온 만큼 더 갈 종목들도 뭐 수두룩하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이고 또 워낙 관련된 종목이 많아서 뭘 사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역시 같은 질문을 최영동 멘토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뭐 덧붙일 내용 덧붙여 주시고요. 역시 탑픽주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들은 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증시와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벌소수 개념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었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 자체가 중소형주의 새로운 모멘텀들, 새로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에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수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뭔가 이제 대항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더 추가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섹터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들까지 같이 착안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돼주고 있는 랠리는 어느 정도는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지금 오른 만큼 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데 기준이 뭐가 돼야 되나요? 이제 앞서서 김근호 연구원님은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일부에서는 자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형 제약사일수록 좋겠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신지.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신약 모멘텀의 이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소문에 사가지고 소문에 팔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핀트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약 업종입니다. 포커스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새롭게 이미 출시를 만들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신약들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시장에 대한 포커스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마켓 자체를 다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약 업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신약 개발을 해놓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중남미라든지 이쪽에 지금 램시마죠. 보통 직접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셀트리온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저는 핫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셀트리온 곧바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셀트리온 교환사채 발행 긍정적인 평가 속에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램시마가 출시가 됐었을 때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운영자금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운영자금이 됐든 이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에 대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DA 승인 자체는 들어갔지만 판매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교환사채를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 또는 이제 교환사 재무적인 투자자로 진입했었던 부분들 투자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램시마가 글로벌
히트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개발보다 오히려 판매에 들어간 그런 셀트리온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증권주가 어제 급반등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15일부터 가격 제한법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분석도 있는데, 자, 증권주를 지금 한번 제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증권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증권주의 속성 자체는 지수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 지수에 대한 고점 부근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을 잘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있을 뭐 상한폭 이제 확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양갈래로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여타 수입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반면에 조금 이제 대형사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5%에서 30%까지 확대가 돼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보다는 오히려 간접 투자 상품의 확대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형 증권사가 이미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뭐 변동성은 뭐 유지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증권사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 얘기해서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업계 1위 쪽 증권사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가요, 메가박스 인수를 확정했대요. 이거 갖고 사실 계속 다투고 있었었는데 오늘 확정 얘기가 나오면서 점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줄 알았다 하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CJ 발로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미디어 관련 주가인데 탑픽을 또 뭐로 보고 계시는지 김근호 연구원님께 일단 이 종목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뭐 제이콘텐트리가 상한가 간 거는 사실은 뭐 얘기가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고, IB 업계 쪽에서 뭐 오늘 나온 얘기였는데, 이제 제이콘텐트리가 메가박스의 최대주주죠. 이 맥커리 펀드를 인수키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 가격은 약 2,600억 정도 되고요. 맥커리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일단은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되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제이콘텐트리가 행사해서 맥커리 펀드 보유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긴 했었는데, 이제 회계상의 어떤 이 이슈로 맥커리 펀드 자체를 이제 사기로 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이콘텐트리가 2,600억의 메가박스를 좀 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제이콘텐트리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맥커리 펀드 투자자들이 8년 만에 일단은 투자금을 좀 회수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은 제이콘텐트리하고 맥커리 펀드 쪽하고 소송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중재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서로 완만하게 좀 합의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상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 정도 이슈면 오늘 하루로 끝은 아니겠죠. 뭐 내일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겠죠. 내일부터 내일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일 사익 매물들이 좀 쏟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이 두 가지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좋았는데,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는 탑픽을 좀 꼽으라고 하면 CJ CGV하고 저는 CJ ENM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다. 일단 영화 산업 자체가 캐파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법인이 이 적자 규모들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법인의 실적 반영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이제 종합 미디어 그룹 쪽에서는 괜찮은 채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CJ그룹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오히려 저희가 알기에는 제일제당이 재분 회사가 훨씬 더 메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종합적인 어떤 콘텐츠 미디어 그룹 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 중 중소형 그 콘텐츠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펜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고 뭐 일반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일단 중국 이쪽의 드라마 제작사들하고 이 코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 외에 이 회사가 1분기에 제작 반영했던 킬밀미라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중국 회사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했죠. 근데 이 킬밀미의 이 여러 가지 부대 수익들이 1분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2분기에 잡히겠죠. 그럼 2분기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수익 추정을 좀 해봤을 때, 영업이익 추정을 좀 해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는 뭐 CJ 관련된 거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는 펜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아니죠. 중동이죠. 국내 첫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레인 쪽에 갔던 한 남성한테서 이 같은 이제 그 발생을 얻어낸 건데요. 백신주 테마가 오늘 아침에 불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그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불어되기 이전에 잠깐 테마가 형성됐던 그런 느낌도 봤는데 현재 강세가 관련주들 사이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슈들이 좀 나왔죠.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레인으로 출장을 다녀온 60대 남성이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이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사실 뭐 제가 의대나 이제 병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중증의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그리고 고열과 기침 또 호흡곤란과 같은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증상 플러스 거기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돼서 지금까지 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또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로라든지 중앙 백신, 이글백, 코미팜, 우성사료와 같은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요동을 치는데 일단은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뭐 뉴스가 나오면 이제 매물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일단 한 명이고 오래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물론 향후에 어떻게 또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오늘 백신주들은 단기적인 어떤 뉴스 플로우에 의한 급등 정도가 아닐까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주는 단발성 상승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로 베스트 종목으로 CJ, CGV, CJ ENM 그리고 약간 더 덩치가 작은 펜엔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쌍방울 얘기가 있어요. 중국 법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고요. 웰크로는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유통 채널이 더 넓어질 거다 기대감에 오늘 또한 많이 오릅니다. 쌍방울, 웰크로 두 종목은 최운동 멘토님이 들여다봐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쌍방울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 6.31%, 6%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종목의 특성상 하나의 이벤트가 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대에서 지금 2,100원대 거의 뭐 단기간에 100%의 놀라운 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안에 있는 이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쌍방울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 베이스 자체는 시장에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일단은 출발점이 발생이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쌍방울만이 가지고 있는 뭐 유아동복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 종목만이 가지고 주가가 뭐 뛴다라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좀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시발점 자체가 다른 업종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상승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직전 고점 쉽게 말씀드려서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만들어내주고요.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쌍방울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방울에 이어서 웰크론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웰크론도 마찬가지겠죠. 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그죠? 예, 네, 여성 생필품, 네. 여성용품과 더불어서 이제 웰크론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1차 랠리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후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1차적으로 돌파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소비주가 꺾이지 않는 한 웰크론에 대한 소식들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웰크론에 대한 성장성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1차 소비 물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되면은 그만큼 국내 브랜드 그리고 이제 국내 이 웰크론이 생산해내고 있는 뭐 고급 브랜드라고 하면 좋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소비 트렌드 자체도 여타 다른 이제 해외 물품들보다는 한국 쪽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선호하고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웰크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화두의 하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관련주여서요. 저희가 화장품주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산성 LNS 오늘 장중에 12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뭐 신고가지요.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되는 기업인데 중국 매출 기대감 때문에 역시 신고가를 장중에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굳이 꼽자면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있죠. 네이처셀 줄기세포 화장품 그쪽에 중국에 독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산성 LNS, 바이오랜드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이지만 오늘 상한가에 접어든 뉴프라이드까지 세 개의 화장품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산성 LNS 그리고 뭐 바이오랜드 그리고 뭐 뉴프라이드 일단 공통점은 뭐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다시 올라간 이유는 1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굉장히 좋았다. 이유는 뭐 중국 쪽의 이슈. 근데 그 중국 쪽의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이런 기저들이 깔려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 섹터는 뭐 고평가 아니냐, 고PR이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벅차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산성 LNS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팩 그리고 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료 그리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처셀에서 생산하는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 등 이 중저가 프리미엄 제품들 공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은 고평가의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도 꾸역꾸역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모멘텀을 좀 탔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고평가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고 뭐 아직까지 일단 화장품 섹터는 중국 쪽의 어떤 경쟁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이 섹터들을 좀 보면 제조 섹터에서는 특히나 중국 업체가 경쟁사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 가죠. 근데 중국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좀 슬슬 이 양극기가 오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저는 화장품 섹터나 뭐 제약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고유 기술을 갖고 있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 이제 경쟁사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화장품 섹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화장품주가 좋은 것은 아직 특별히 중국 쪽의 경쟁사가 출현하지 않은 점이다 얘기를 들어봤네요. 신세계인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사흘째 신고가입니다. 오히려 신세계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사이 신세계인터는 오늘도 힘을 내고요. 카티스템 미국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소식에 메디포스트가 다시 강세입니다. 약간 눌림목 이후에 재차 신고가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세계인터, 메디포스트가 오늘 돌발 종목 마지막 두 종목이 되겠네요. 최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신세계인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94%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윗꼬리에 좀 달리면서 뭐 기술적인 포인팅을 좀 본다라고 좀 다소 리스크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성장성이든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드렸던 뭐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성장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최근 오늘장도 마찬가지겠죠.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수주들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빈 공간 자체를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주로서 특히 이제 유통주 쪽에서에 대한 호기 자체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내수주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내수주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 자체들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좀 경기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국내 소비 심리 지표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런 부분들에 기인해가지고 신세계인터도 마찬가지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발표 흐름들 그리고 신세계인터가 진행시키고 있는 뭐 할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신세계인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 뭐 눌림목 구간이 오겠죠. 어느 정도는 대형주라는 특성상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눌림목 구간이 피 나오는 게 대형주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마치 쉽게 말씀해서 매수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경기 민감주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고민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올상하고 이격이 꽤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는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신세계인터 눌림목이 오면 매수는 가능하겠다. 메디포스트 짧게 한번 봐주시죠. 예, 일단은 메디포스트는 오늘자의 뉴스플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언론 카티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메디포스트가 이런 이제 카티스템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8%대의 좀 강세 흐름들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게 뭐 반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만큼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인체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측면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왜 보시게 되면 같이 셀루메드를 봐야 되는지? 일단은 지금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인 치료가 아니고 이제 약물 치료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골 보조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뭐 반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되면 메디포스트가 올라갔을 때 셀루메드는 사실 주춤해야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 종목 다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그만큼 바이오 신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제약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뭐 차익성 물량이 뭐 꺾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간 눌리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갭상승 출발하고 약간 밀리는데 뭐 많이 밀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가 초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잠시 후면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돼서 그거 눈치 보느라 못 간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제약 바이오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안은 이제 IT 정도 뭐 화장품 이런 섹터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업종사면 수익률 괴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나하고 계좌가 완전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제는 당분간은 그 강세 업종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짜자. 주도 업종에. 그래서 큰 종목들은 IT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IT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극명하게 제약바이오 플러스 화장품, 요렇게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가는 쪽을 좀 공략해보자 얘기를 전략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요. 예,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는 배제를 하고 코스닥 쪽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 돌파, 이제 720포인트가 직전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수 자체가 760.75포인트, 약 4포인트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고점 돌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전고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뭐 괜찮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 아우가형을 이끌고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먼저 전 고점을 뛰어넘을 건지 한번 오늘 종가부터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공개 방송 오늘 밤부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 부분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밤 8시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위닝클럽에서 밤 8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꼭 질문 그리고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전화기 오래 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은 잠시 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물은 아주 소폭 사지만요. 선물 쪽에서는 같이 사주진 않는 그런 모습. 코스피도 어제 성큼 오른 것과는 대조되게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은데요. 어제의 의미 있는 반등을 보고 나서 증권사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말할까요? 먼저 필승 차장님, 달리는 말이 쉴 때 올라타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하고 좀 다릅니다. 말이 쉴 때 올라타자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요, 안정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 오늘까지 사면 8거래일째죠.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의 의견,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서 전략 세우자.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요, 그리스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약간 커질 수는 있지만 그냥 기존의 종목들 홀딩하자에서 분할로 사보자. 매수로 전략을 바꾸겠다 사인 내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 보면서 전략 세워보자라고 한 줄 의견 남겨주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님하고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을 한 1,100원대 정도에서 수출주 보자 의견을 내셨었는데 8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그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유가도 80불 이상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유가 하락 수혜주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유가도 80불을 못 넘어가고 있죠. 전략 더 풍성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22에서 ECB 양적 완화를 5월에서 6월 달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나온 다음부터 달러 인덱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유로한 약세 기조로 돌아섰고요. 또한 유가 역시 60불을 상회했던 유가가 다시 한번 58불대로 하락을 하는 이런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좀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역시 1,070원대에서 1,100원 근처까지 지금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최근에 내수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죠. 특히 뭐 유통이라든지 신의 면세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좀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가 다시 1,100원 근처까지 온 상황은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뭐 IT 부품주에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6%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또한 어제는 항공주 역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좀 내수주에서 약간 좀 다변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실적이 담보가 되는 아무래도 가치주 쪽에 먼저 입질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뭐 KTNG나 한국전력,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주까지 좀 상승세에 가담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본다면 물론 통신주는 내수 아까 말씀드린 그 수출 관련주랑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소외받았던 이런 가치주 쪽에 먼저 입질이 온다는 점 역시 저희 시장에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오전에는 분명히 지금 오늘도 역시 제약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편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항공주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오늘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주, 수출주 구분과는 별도로 제약바이오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출연할 수 있다. 이런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앞서 공감을 표해 주셨었는데 많이 올랐지만 오른 만큼 더 갈 종목들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많이 올랐지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역시 좀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미약품 대장주가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이 10만 원부터 거의 50만 원 부분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좀 소외받았던 제약주가 키맞추기까지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대형 제약사 중에 소외됐던 그런 대웅제약 역시 최근에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더 갈 그런 상황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소외받았던 것 이런 주식까지 지금 키맞추기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이제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전 종목이 오르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약업종을 이제는 보지 말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좀 시키는 그런 기간 조정이 나타날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핀테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사이버결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좀 움직이는 모습,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역시 잘 가는 모습, 최근에 소외받았던 다날까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은 이런 제약바이오가 주춤했을 때 대체되는 섹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지금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외치는 그 약간 위험한 리스크 많은 그곳에 투자하기보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서서 항공주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핀테크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으로부터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새로운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10시 지나고 나면은 아마 새 총리 누가 될지 이름이 뜨고 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혹시 나쁘지 않을까 시장은 미리 좀 겁을 집어먹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